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980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4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2월 3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무진월, 임인일이 되겠고 일진은 임인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과 월령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5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물성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죠.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데 좀 오싹하네. 이거는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말하는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라고 하고요. 천하를 다 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기운, 임수, 계수가 수가 되는 것인데 계절로 봤을 때 이렇게 냉기, 한기가 강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이라고 보면 지지로는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북방이 바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신은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에 그런 동물이 되는데, 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랑색,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인데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색을 많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 용신일 때는 금이 수로 생겨지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입어도 되겠다라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이 5가지 색깔이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인데, 자, 흰색에다가 검정색 색금은 회색이 될 것이고요. 파랑색에다가 빨간색 더하면 보라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색은 그냥 단일하게 5가지 색깔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무한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듯이 그 3가지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목화토금수 색깔 5것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시야가 좀 좁으신 거고요. 목화토금수 색깔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인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의를 뜻한다고 했고, 화는 예절, 빛이 있고 밝음이 있을 때 예절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는 예절,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믿음,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우리를 포옹해주고 우리를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곳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래지는 것이 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고, 물론 전기를 이용해서 펌프로서 위로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를 때 막아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좌회해서 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화 토금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이 아닐까.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큰 건물을 갖다가 뒤틀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난리, 댐이 한번 폭파돼서 물난리가 나면 진짜 남아날 거 없이 다 그렇게 휩쓸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광석을 자를 때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금광석. 이거를 자르는 것이 바로 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 물 가지고 쇠도 자를 수가 있겠고요. 못 자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물르고 그냥 뭐 강도가 없을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일간, 특히나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대되는 것이지만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음은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은 또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여자라고 봤을 때 양은 남자죠. 여자는 남자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 남자 역시 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있어야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어야 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개수가 있죠.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 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수는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어떤 거예요? 바다죠. 그 다음에 강 또는 뭐 호수 같은 거. 호수, 외국에 있는 호수 중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평선을 볼 수 있는 호수죠. 그런 경우 우리는 뭐 백운호수 뭐 이런 호수인데 돌 던지면 건너갈 것 같은 정도, 뭐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그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는 호수라기보다는 개수에 가깝죠. 개수.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입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영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뭐 할 때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임수가 더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큰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큰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강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죠. 주변에 있는 뭐 밭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완전 쑥대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 때는 이 충분한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적절히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토, 기토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금을 생할 때, 토생 금을 할 때는 습토인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라든가 술토 가지고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큰 대해수를 갖다 제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습립, 물에
젖은 모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임이라고, 임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물을 더럽히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한강을 막겠다고 삽자를 가지고 아무리 모래 갖다 뿌려 본들 그 왕한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죠. 물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왜 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임수가 지금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신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죠. 임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못합니다. 자, 토극수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왕한 임수를 무토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파극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해서 임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댐이 무토가 되겠죠.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데, 임수가 왕할 때는 토극수하는 것이라 자칫 수다. 물이 많으면 토가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해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 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이 많아질수록, 임수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더 왕해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크게 떨어지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토도 얼고 다 결빙되게 됩니다.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이 왕해서 냉기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로서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수라 하더라도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임수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진술, 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인월,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써드릴까요? 4, 5월, 그 다음에 진술, 축, 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진술, 축, 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월은 모광절, 묘월도 모광절, 인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수일간이 신약이 되죠. 신약이 되죠. 이런 경우 자칫 무토를 쓰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거나 해서 임수가 진짜 그때는 파극을 당해서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 주어서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을 쓰고, 임수가 일간이 약하면 금을 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 약하면 금, 인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령, 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이 월지 안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포함해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더우냐 또는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거 뭐가 중요하다? 중화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 중화는 무엇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또는 재성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식상이라든가 또는 인성 또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음습하고 너무 춥고 어두워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 부귀영화를 누릴 사주라고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사주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비난하고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지금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절기를 놓고 보게 되면 절기는 청명과 곡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청명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묘월에서 진월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 속하면서 계절로는 봄이 됩니다. 인월 설명할 때 인월은 초춘이라고 해서 초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춘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중춘이 된다라고 했고, 지금 진월은 개춘이 됩니다. 개춘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말하는 것이죠. 늦봄. 그래서 진월도 일단은 계절로는 봄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방향은 당연히 동방이니까 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동쪽.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은 북동 쪽이 되는 것이고, 묘는 정동 쪽이 되는 것이고, 진은 남동 쪽이 된다 해서 같은 동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또 인묘진은 동방으로서 목의 기운이 굉장히 왕한 틀이 되겠죠. 목왕절이 되는데, 인월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묘진이 모두 목이 왕하다라고는 하지만, 특히나 목이 왕한 것은 인월과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고요. 진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목은 점차 쇠락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월만 놓고 봤을 때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끝,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끝, 그 다음에 미월은 여름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축미월은 사계월이라고 보면서 환절기가 된다라고 보게 되죠. 그리고 진월은 토가 왕하면서 포태법으로는 목은 쇠지가 되면서 수가 여기가 수고라고 해서 수의 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간이 임수라든가 일간이 개수라든가 또는 타 천간에 뭐 임계수가 있을 때 진에 예를 들어서 임묘된다고 해서 수가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수가 진을 보게 되면 일단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진월은 변화가 좀 많은데 인묘진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거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니 이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진월은 신자진 뭡니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지로 진월에 신자를 봐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또 수가 다시 왕해지는 그런 계절. 그 다음에 또 유금을 보게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유금을 보게 되면 진유 합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진유 합금. 그래서 지지로 진유 금이 되게 되면 이때는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지지로 진토 말고도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술토라든가 축토라든가 미토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월은 단지 토가 왕하다라고는 보지 마시고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진유 합금을 하게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지지로 진술축미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진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진월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월에 일간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 복습해 보겠습니다. 음금이라고 했고요. 신금 같은 경우에는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거, 도자기라든가 이런 걸로 볼 수 있죠. 양금인 경금이 땅속에서 금방 캐는 강철이라든가 또는 무쇠 같다라고 하면 그 강철 무쇠를 잘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게 되면 요 신금이 된다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경금은 원철이기 때문에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일단 신금은 여러분들 반지, 귀걸이, 여러 가지 장신구와 같은 보석, 주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화를 봐서 신금을 단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신금이 화가 왕해지게 되면 여러분들 반지 보석을 불구덩이 속에 넣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달리 화가 많아진 것을 이루지 않고 오로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서 뭘 해주면 좋다? 도세주옥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단 임수를 쥐어서 신금을 단련할 때 토가 많아지게 되면 신금을 오금시키게 되고요. 또는 심한 경우 토다 매금도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임수를 용신을 쓰는데 토가 많아지게 되면 임수를 갖다 탁수로 만들게 되거나 또는 임수를 파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원령 자체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은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가 왕한 토왕절이지만은 진토는 술토라든가 술토나 미토와 달리 진토는 습토가 되죠. 습토라야지만 생금이 가능하다. 그래서 토를 생할 수 있는 지지토는 축토와 지금의 진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겠고, 미토라든가 또는 술토 같은 경우에는 금을 생할 수 없습니다. 마른 땅,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물론 제 신금 자체가 원령의 통근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습토인 어머니 인성이 나를 생해주게 되니 이를 갖다가 모왕 자상이라고 해서 일간 신금도 약하지 않고 인성인 어머니도 약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단 신금 자체가 세력을 얻었으니 뭘 해줘야 된다?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갖다가 도세주옥하게 되면은 신금을 갖다가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월의 신금은 임수를 치용하는 것이 일단 기본인데, 그래도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원령에서 토가 왕한 계절이란 얘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저 토가 신금을 오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반지 귀걸이 예를 들면 결혼 예물을 갖다가 관리를 잘못하면 먼지가 쌓이고 심한 경우에 녹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금되는 것이고, 토다매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바닷가 가가지고 반지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 저 모래 속에 이제 박혀버리게 되면 토다매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령 자체가 토가 왕하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무토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무토는 신금을 토다매금하는 것이고 임수를 파극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점. 그 다음에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신금을 오금하는 것이고 기토를 하게 된다. 기토탁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금 일간이 진월이 되어서 임수 쓰는 것은 당연지사이지만 그 다음에 신금이라든가 임수가 더럽혀지거나 매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 준다라고 하면 토가 신금을 더럽히는 것, 임수를 탁하게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의 신금은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고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 준다라고 하면 진월의 신금이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임수 일간이 되겠고요. 임수 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원령의 특성 매우 중요하고요. 세 번째 중요한 거 격국이라고 하는 것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어떻게 짜여져 있고, 어떻게 생극재화를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는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진토는 양토가 되겠습니다.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는 관계, 토극수, 즉 임수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지의 진토가 나를 이렇게 극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나를 극한다, 극아자라고 하고요. 극아자는 관성이 되겠습니다. 관성,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관성도 적절하게 용도가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법, 윤리, 도덕을 관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나를 극해서 못 살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적정하게 훈육하고 통제해주는 그러한 규칙과 같은, 법과 같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 역시나 관성도 나한테 해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또 관성은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정관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이 되거나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관은 법, 윤리, 도덕, 여자한테 남편, 그 다음에 직장 같은 거로 또 정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편관은 나쁜 것이죠. 물론 이론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편관은 질병, 도적, 적군, 관제, 구설, 송사, 일체 나를 공격하는 해악을 갖다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나한테 용도가 있으면 좋은 것이고 용도가 없으면 정관이라고 하는 것도 나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편관칠살이 되는 것이니, 오늘 격구 임수가 진월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 편관격이 되는 것이고 또는 칠살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중요한 것, 진월은 토왕절이 됩니다. 토왕절. 단 수는 진월의 묘고라고도 하고 묘지라고도 포태법으로 수는 원령에 통근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신약하죠. 그래서 진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신약, 관왕이 아니라 신약, 살왕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살중신경이라고도 봅니다. 살중신경이라는 뜻은 칠살이 왕한테 일간인 내가 신경, 가볍고 약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월의 임수는 일단 임수 자체를 도와야 되죠. 임수를 돕는 것은 비견, 겁재 또는 인성으로서 돕는 것이고, 또 월지 있는 토를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시켜줄 필요도 있죠. 이 조절시켜준 것은 식상으로 조절하죠. 식상은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는데, 진토라고 하는 토를 갖다가 제할 때는 상관인 을목보다는 식신인 간목을 얻는 것이 더욱더 능력이 있겠다. 중요한 것은 간목을 먼저 쓸 것이냐, 인성을 먼저 쓸 것이냐 차이인데, 일간 자체가 원령에 통근하고 있으니 인성을 쓰는 것보다는 간목을 먼저 치용해서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좀 억제시켜준 연후에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을 얻게 되면은, 이 신금은 임수를 이렇게 생해주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진월의 임수는 비록 일간 임수가 원령이 통근한다 하더라도 칠살이 토가 왕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식신인 간목으로서는 토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신금은 약한 임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만약에 지지로 진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일간 자체가 너무 왕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무토를 치용하고 병화로서 조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원칙은 간목하고 인성, 신금이라든가 경금을 쓸 수 있지만은, 일간 자체가 인비를 많이 얻어서 왕하면 무토도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월간 먼저 보면은 무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는 원안적인 편관격 또는 칠살격의 살중신경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간이 너무 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일지의 진토를 또 얻었어. 연지의 진토를 또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100% 살중신경한 구조. 아무리 임수가 진토 2개의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토가 더 왕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간에 투출되어 있어서 식신으로서 살을 제하는, 식신제살하는 구조의 틀은 갖췄습니다. 간목 자체가 진에도 통근할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만 놓고 보면 간목보다는 토가 더 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지에서 이렇게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얻게 되면은 준방합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간목의 토를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일간 자체가 이게 너무 약하게 되면 오히려 극설교집이 될 수 있다. 극설교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생시에서는 그래도 좀 임수를 좀 도와주는 인성 또는 비견겁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자칫 그냥 화만 딸랑 얻게 되면 오히려 화생토, 목생화, 화생토에서 관사를 생겨주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수를 얻었습니다. 진진의 임수가 뿌리를 두지만은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자수를 얻으면 양인을 얻었기 때문에 요 임수가 자에 뿌리를 두고 경금이 토의 기운을 서려서 임수를 생할 수도 있겠고, 여기 있는 무토는 간목을 이렇게 조절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화살이 먼저일까요? 제살이 먼저일까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화살을 먼저 생각하고 나머지 이제 제살을 하느냐 마느냐 이걸 또 놓게 보는 것인데,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화기가 인중병화 이렇게 경자시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화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는 이제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이렇게 초년운은 사오음이 남방화운이지만 이렇게 가면서부터는 금수운이기 때문에 화가 좀 부족한 단점. 임신되는데 인신충이 될 수 있는, 물론 신자진 화부를 이루기 때문에 인신충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저는 인신충이 되는 걸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일단은 원국을 놓고 봐서는 경자시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임인시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인목을 얻었습니다. 간목이 더 득세를 하겠죠. 이렇게 되면 이거 간목의 능이 무토를 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토가 진진에 뿌리를 두지만은 간목도 진진에 뿌리를 두면서 인인에 또 뿌리를 두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임수가 또 투출돼가지고 간목을 이렇게 생해주게 되는데, 이게 또 애매한 게 뭐냐면 임수가 있다고 해서 일간 임수가 너무 왕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극설교집으로 보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아직은 일간 자체가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원국에 화는 없지만 인중병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화운보다는 이렇게 금수운을 갔을 때 조금 더 나은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토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진진진 세 개가 있죠. 무토가 굉장히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만은 간목 두 개가 인에 또 진색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 또한 토하고 목하고 서로 한번 견주어 볼 만한 그러한 실력들은 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를 감내하기 위해서 일간 임수가 좀 뿌리를 얻어야 되는데, 진토색의 뿌리를 둔 임수가 무토라든가 간목에 비해서 약하죠. 극설교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고요. 을사시 또는 병오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인노화국에 병화 투출되어 있죠. 병화가 이거는 화를 생하고 간목의 토를 제할 때 목생화 화생토에서 이거는 토로서 집중되게 됩니다. 이거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이 약해서 큰일 났다가 아니라 이 사주는 반드시 금수운으로 갔을 때 이렇게 또는 이렇게 갔을 때 발전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39대 들어오게 되잖아요. 금수운이. 근데 문제는 뭐냐, 또 이 임신대원들은 인신충도 가능하기 때문에 남자는 좀 운이 좀 늦게, 대기만성이라고 할겠죠. 운이 늦게 피는 반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정묘 병인대원은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22살부터는 이렇게 수운, 금운으로 가기 때문에 병오시가 나쁘지 않지만, 남자 같은 경우 40년 거의 48세까지, 여자 같은 경우는 21~22살까지 이렇게 운이 없다고 하면 초년운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데, 이거를 감내하고 병호시를 선택할 것이냐, 이거는 좀 잘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고요. 무신시 되게 되면 이건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걸러야 될 생시가 될 것 같고, 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인해한 목이 되죠. 차라리 신해시가 될 바에는 경자시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해한 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간 자체가 해수를 얻었다 하더라도 경자시만큼 그렇게 크게 세력을 얻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딱히 이 생시가 좋다라고 보기에는 권장할 만한 생시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원국에 충실하다라고 하면 경자시 또는 신해시 정도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 대운까지 봐서 그래도 중장년 운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병오시를 좀 말씀드리고는 싶지만,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도박과도 같다. 왜냐하면 초년운이 좀 너무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가 택이라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중년 이후 운도 좋아야 되지만 일단 초년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은 그냥 일단은 경자 신해시 정도, 사주 명식을 좀 아시는 분들은 여명 같은 경우는 병오시를 선택해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남자는 그야말로 도박입니다. 이 40년을 어떻게 버틸 것인지, 거의 50년이죠. 임신대운이 인신충만 아니었으면 괜찮을 것인데,
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